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장상철입니다. 뇌교육의 창시자 이승원 총장님이 집필하신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내용 중 건강,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시대에 따른 인간 수명이 달랐는데요. 그 변화를 보면요.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은 19세,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은 28세, 16세기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은 21세,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1900년 미국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 1999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6세로 증가하였고,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의 증가세를 보면 1970년 평균 수명은 61.9세였고 2013년 평균 수명은 81.9세로 43년 만에 평균 수명이 20세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지구 전체의 인류 평균 수명은 66세였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인 최장수 기록은 122세 6개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인가?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 수명은 120세 정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동물의 수명을 관찰해 본 결과 수명은 성장기간 곱하기 6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람의 수명은 사람의 성장기간인 20세 곱하기 6을 하면 120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세포수가 줄어드는 것인데요. 인간의 면역세포수가 줄어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기간을 조사해 보면 약 120년이 나온다고 합니다. 노화는 첫째,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 따른 순수한 노화가 있고, 두 번째,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에 의한 노화가 있습니다. 이 중 장수와 관련해서 첫 번째 노화 과정은 사람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두 번째 노화 과정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은 특징은 있겠지만 소식, 운동, 긍정적 삶의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적게 먹는 것과 장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식사량을 30% 줄인 그룹은 정상적인 식사를 한 그룹에 비해 사망률은 8%, 암, 심장병, 당뇨, 신장병 등 노화 관련 질환 발병률은 18%더 낮았습니다. 17,000여 명의 하버드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하루 3마일 정도 조깅이나 그에 준하는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은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운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몸은 쓰지 않을수록 점점 녹슬어 갑니다.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미국 듀크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2,391명은 가장 부정적인 2,319명에 비해 평균 수명이 42% 길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생활 습관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어떤가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현재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음식 조절을 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나의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시는 분은 2015년에 92세로 세계 최고령의 여성 마라톤 완주자가 된 미국의 해리스 톰슨 여사입니다. 76세 때 처음 마라톤을 완주해 보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암 생존자였던 그녀는 그 결심 이후 거의 매해마다 백혈병과 임파종 협회를 위한 기금 마련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16년 동안 10만 불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라톤 종주 기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달리기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구에서 열린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에 참석하신 찰스 어거스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육상을 시작한 것은 90세였다고 하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속 도전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연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나이를 먹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장생일까요? 장성에서의 진정한 건강은 육체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건강과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존하면서 100살, 200살까지 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력이나 폐활량, 면역력과 같은 건강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체력은 누구도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체력을 다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 밑에서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역기를 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포기를 한다거나, 저도 그랬지만 큰맘 먹고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지만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나태해져 버린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곤 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어 굳이 몇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틈새 운동입니다. 틈새 운동이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해주는 생활 밀착형 운동을 말합니다.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틈새 운동, 1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장생보법. 세 번째, 배꼽 힐링법입니다. 먼저 틈새 운동, 1분 운동입니다. 미국 유타 대학 캐서린 지크 교수팀이 정부의 전국 건강 및 영양조사 결과 18세에서 64세의 건강 성인 4,500명의 운동 습관을 분석하여 단 1분간의 운동이라도 그것이 강도가 높다면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빨리 걷기를 하면 보통 속도로 걷는 가벼운 수준의 10분간의 운동과 맞먹는 체중 감소 및 건강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베스대학교 닐스 박사팀이 지원자들에게 실내 자전거를 20초씩 격렬하게 타는 운동을 한 번에 2회씩 일주일간 3차례씩 6주간 실행한 결과 인슐린의 기능이 28%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근력을 쓰고 심박수를 높여 몸 건강을 자급자족하는 중고강도의 생활 밀착형 틈새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푸시업, 제자리 뛰기, 스쿼트, 접시 돌리기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접시 돌리기 영상을 보면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른발과 오른손을 내밀고 팔꿈치를 굽혀 원을 그리고 머리 위에서 원을 크게 그려줍니다. 다른 손으로는 허리를 받치고 시선은 손을 따라갑니다. 손바닥에 접시가 놓여 있다고 상상을 하고 동작을 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반대로도 합니다. 온몸의 관절을 풀어주어 몸을 부드럽게 하고 내장 기능이 좋아져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동작이 익숙해지면 온몸을 느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점점 크게 합니다. 바로 합니다. 어떠십니까? 심박수, 폐활량, 체온이 올라가셨나요? 숨이 차오르고 근육들이 뻐근해지고 몸에서 땀이 나지는 않으신가요? 1분 운동의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이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1분 운동을 하면서 열정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감정을 향해 내가 준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제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도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과 열정이 분출되어 나오게 됩니다.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맞춰놓고 접시 돌리기를 1분씩 해보세요. 하루에 1분씩 10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꼭 1분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5분간 해도 되고 10분간 해도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커크 에릭슨 박사는 60에서 80세 사이의 노인들이 1년간 매주 3일 30에서 45분간 걸었을 때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보면 첫 번째,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두 번째,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운동은 몸에 좋다고 하죠. 그런데 잘못된 운동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도 합니다. 지금부터 장생보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서서 발이 11자가 되도록 한 발 한 발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발바닥 용천으로 땅을 지압하듯이 몸을 1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서 걷고 무릎과 무릎을 스치듯이 걷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발바닥 용천에 집중해서 걸으면 하체가 단련되고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바로 합니다. 요즘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서적과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배꼽은 우리의 생명줄, 탯줄의 흔적입니다. 태아일 때는 생명줄이었고 우리 몸의 잃어버린 균형과 건강 회복의 열쇠이죠. 복부는 우리 몸의 중심, 배꼽은 복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배꼽 주위에 소화, 순환, 면역 등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깊은 호흡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며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작동시키는 원터치 버튼이 바로 배꼽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법인 배꼽 힐링입니다. 배꼽 힐링의 효과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장에는 몸 전체 혈액량의 30에서 40%에 이르는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 배꼽 힐링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제2의 뇌, 행복 호르몬의 95%가 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호르몬의 작용으로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 주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복부 온도 상승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기능을 하는 큰 림프절들이 배꼽을 에워싸듯이 복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배꼽 힐링은 이 림프절들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노폐물 배출 작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배꼽 힐링은 장의 유연화와 깊은 호흡을 통해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장의 독소를 정화시키고 장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배꼽 주변의 혈자리 자극은 온몸에 활력을 불러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장을 풀어주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배꼽 힐링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를 펴고 가슴과 어깨에 힘을 빼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힐링 라이프의 가장 긴 봉을 배꼽에 대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가볍게 리듬을 타며 배꼽을 펌핑합니다. 이때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세기로 펌핑해줍니다. 숨을 후 내쉬면서 펌핑합니다.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배꼽 힐링을 하면 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의 생기를 충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꼽 힐링은 장을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작을 멈추고 양 손바닥을 아랫배에 대고 따뜻한 열감을 느껴봅니다. 따뜻한 열감이 온몸으로 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껴봅니다. 바로 합니다. 어떠신가요? 배꼽 힐링으로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과 평화를 자급자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평화롭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27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고 평화롭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집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은 마음이 쏠려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의 관점에서 집착을 보면 뇌는 강한 자극, 강한 의미성의 정보에 대하여 이해되어지거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처리하려 하므로 이러한 뇌의 작용 때문에 집착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중심에 둘 때 가슴 아픈 이별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갖게 되며 그럴 때 집착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심신수련법의 일종으로 비분석적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에 주의 집중하고 이완을 통해 잡념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생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기법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혹은 의식을 지금 여기에 주의 집중시켜 잡념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착을 놓는 영혼을 위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가슴 앞에 가져갑니다. 떨어지는 물을 받듯이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이 영혼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그릇에는 원래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원래 제로, 즉 0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것 저것 하나둘씩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점점 무겁게 하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어떤 집착이 올려져 있나요? 부와 물질에 대한 집착인가요?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까?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인가요?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무겁게 짓눌러 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의식들인가요? 욕심, 이기심, 피해의식, 열등감, 자만심, 패배의식, 죄의식인가요?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그 선택을 강요할 수 없을 뿐더러 누구도 그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셋을 세며 천천히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돌려놓으면서 영혼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쏟아 부으세요. 하나, 둘, 셋.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힘들게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놓아버리세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 열망만을 느끼세요. 나비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싶다는 가슴 속의 간절한 열망을 느껴보세요. 이제 상상으로 두 팔을 옆으로 펴고 나비처럼 위아래로 날개짓을 해보세요.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탁 트인 하늘을 향해 헐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두 손을 포겨 가슴에 올리고 지금 당신이 가슴에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세요. 자유로움과 평화가 감돌고 있지 않나요? 가슴이 평화로운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슴의 평화는 집착을 놓을 때 옵니다. 집착은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어리석음은 삶의 목적을 모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이 지구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모를 때 돈, 명예,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이유는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때 큰 빛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큰 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 빛 속에 모든 것을 다 맡겨보세요. 어두웠던 마음이, 영혼의 상처가 사라지고 밝고 환해지고 무거웠던 가슴이 아주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집착으로 인해서 생겼구나. 이 집착이 내 가슴을 막고 나를 힘들게 했구나. 이제 영원한 빛을 받고 영혼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을 비춰준 밝은 지혜의 빛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의 빛은 언제나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캐나다 칼레튼 대학교의 패트릭 힐 교수팀이 14년간 6천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은 그것을 찾는 시기와 관계없이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른 시기에 삶의 방향을 찾으면 긍정적 효과가 더 일찍 발생한다고 합니다. 힐 교수는 청년과 중년, 노년 참여자 모두 목적의식이 클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다며 목적의식은 특히 젊은이보다 고령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시아 보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뇌에 꿈과 희망을 주는 브레인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으시고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가족과 내 주변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행복한 마음, 그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보세요. 내 꿈이,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내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나에게 감사와 격려와 사랑을 주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입꼬리를 귀 쪽까지 끌어올리면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더욱더, 그리고 그것이 더 선명하게 이미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칼라로 보일 수 있도록 떠올려 보시고 더 기쁜 감정이 여러분의 온몸으로 퍼져나게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 기쁨과 행복한 감정으로 물들어 갑니다. 머리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행복감에 충만해 있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이제 더 입꼬리를 귀끝 쪽으로 끌어 미소를 지으시고 가볍게 입 밖으로 웃음소리도 나옵니다.
그 느낌이 세포 구석구석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행복한 나머지 입 밖으로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바라보세요. 나의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기쁨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상상했던 그 바램과 희망은 이미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험은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 그 느낌에 집중하시고 그 느낌에 머물면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면서 눈을 뜨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즉, 나의 선택이 건강, 행복,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20살을 살겠다는 선택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공동체를 바꾸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나와 사회, 인류의 건강, 행복,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0살을 살겠다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20살을 살겠다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교육의 창시자 이승원 총장님의 저서인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중 건강, 행복, 평화를 자급자족하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